결국은 파월도 한 차례 물러섰습니다. 3월에 높은 CPI, 뜨거운 소비 지출 그리고 높아진 GDP 예상치에 직면한 파월이 평소 자주 했던 단골 멘트, 인플레는 2%를 향해 완만한 각도로 떨어지고 있다. 연준은 단기간 데이터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전혀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파월이 이번 발언의 진위를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파월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보자면요. 내용 중에 90년대와 2000년대 얘기를 한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0년대를 넘어가서 새로운 경제가 등장하고 있었다. 실업률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자연적인 수준보다 낮았고 많은 FOMC 참가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경제의 잠재력을 넘어서는 성장을 예측하고 있었다. 당시 그린스판 의장은 기술 발전과 여러 힘이 지속 가능한 고생산성 성장을 촉진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를 만들고 있다고 추측을 했고, 이거는 인플레 압력을 유발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허용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97년과 98년 2% 이하로 인플레가 하락하는 동안 경제가 930만 개 일자리를 추가하는 것을 보았고, FOMC는 이때 딱 한 번만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이 테일러 준칙 같은 이 간략하게 기준금리 수준을 알 수 있는 규칙들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이거는 간단해서 기업이나 어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배우기가 쉽지만 이거는 그냥 그런 것일 뿐이다. 우리 경제는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진정한 변수를 모른다. 그러니까 상당수 변수를, 그 수식에 들어가야 되는 변수, 모델을 돌려야 하는 변수조차 추정치를 써야 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조차 이 금융정책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 금리 정책은 테일러 준칙같이 수식 몇 개로 가볍게 적정금리 수준 나오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훈을 얘기해요.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간단한 통화정책 규칙은 여러 면에서 매력적이지만 이 간단한 규칙의 처방에 따르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이 규칙을 정책 설정에서 가이드 또는 벤치마크로만 활용한 그 이유가 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 경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면서 리스크를 감안해 가면서 FOMC 녹여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밥을 쭉 깔고요.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인플레는 상당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2% 이상이다. 3월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의 PC 인플레는 2.7이었는데 1년 전에는 4.4였다. 코어는 2.8인데 1년 전에 4.8이다. 우리는 아직 2%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3.4%였으며 나는 여전히 1분기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지만 3월과 2월 소매 판매가 는 것 보듯이 견고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와 인플레 데이터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경제는 지난 3개월 동안 매달 평균 27만 개가 넘는 비농업 일자리를 추가를 했고 이는 지난해 3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다. 그래서 결론, 기본 전망은 인플레는 감소할 것이다.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고 노동시장도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전망은 불확실하고 만약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현재 예상보다 인플레의 지속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이번은 이 멘트가 키워드입니다. 인플레의 지속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러니까 범피한 길을 걷는 데 불과하다. 이런 상수적인 말을 이번에는 싹 빼버린 거죠. 지속적이게 강하다는 게 나타난다면 이거를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현재의 제한적인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의 입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파월이 왔다 갔다 하느냐? 봐라. 금리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식 몇 개, 뭐 테일러 준칙, 공식 딱딱 넣는다고 금리 나오는 거 아니다. 내가 역사를 통해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아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술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시장이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는 내가 오늘 연설에서 GDP 성장률, 노동 데이터, 소비 데이터 등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그것 때문이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멘트를 또 포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은 수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PC를 본다. CPI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1, 6월 CPI 높았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연준은 단기 데이터에 휘둘리지 않는다. PC로는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었습니다. 1, 2월에 이어서 3월까지 높게 나왔는데 PCE 운운하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죠. 금리 인하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오늘 발언을 하나로만 딱 정리하자면 현재의 제한적인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거겠죠.
게다가 파월이 이전에는 일부러라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약간 매파 발언 사이에 의도적으로 비둘기를 살짝 섞어주는 그런 운용의 묘를 발휘했는데 오늘은 그게 없었습니다. 울퉁불퉁하지만 뭐 금리나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예 없었죠. 따라서 이번 멘트는 확실히 매파적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오늘 보합세로 마감을 여튼 했습니다. 다우는 오르고 나머지 내렸는데 장중에 치열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롱에 베팅한 분들 생각은 아마 이럴 겁니다. 올해 주가 오른 게 금리 때문이었냐? 연초 최대 7번이나 기대가면서 이번은 한두 번으로 줄었는데 그 사이에 증시는 오히려 오르지 않았냐? 오히려 파월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금리나 어떤 이런 기대감은 접어두고 그냥 바이든발 돈풀기, 강한 미국 경제, 기업 실적 이런 거에 베팅해서 증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상승론자 톰리는 올해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해도 증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여전히 금리 인하 6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시모나 모쿠타 이분 얘기 가져와 봤는데 아직 6월까지 봐야 할 데이터가 많이 있다. 지금은 시장 내러티브가 뒤로 밀리고 있지만 상황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6월도 여전히 열려있는 카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고금리의 지속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게 상당히 증시의 긴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튼 증시가 파월의 발언으로 새로운 장이 열린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옐런 재무장관은 이 바이든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한 번 장기물 금리를 낮추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면서 유사 양적 완화 비슷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선거 전 중기에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상당히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가 선거 앞두고 많이 떨어진다면 바이든 재선은 가능성이 높기보다는 낮아진다는 게 더 맞는 그런 판단이겠죠. 하지만 저는 정답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도 브랜비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월가 여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